돌치광이! 선생님 원래 세미나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려고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어요. 가까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건 괜찮았는데 2, 3년 전에 다녔던 그 친구가 거제도에서 올라온, 그것도 비행기 타고 다른 일정도 없이 그 원데이 클래스 하나만 들으려고 부랴부랴 와서 그거 듣고 끝나서 또 부랴부랴 비행기 타러 가더라고. 세미나 비용보다 교통비가 배로 더 드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정도 다 끝났고 정규 프로그램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훈련을 하다가 내려갔는데 하루에 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생겼다고 다시 한번 배운다고 올라와서 고마우면서도 그 멀리에서 오는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도 좀 생기더라고. 멀리서 오게 한,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가볼까? 원데이 클래스에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굳이 구태여 또 이 원데이를 들으러? 특정 인원이 모이면 오지 말고 내가 갈 테니. 이게 세미나의 첫 시작이었죠. 크고 작은 역도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세미나 한번 들어서 역도를 배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엘짐도 세미나를 연단 말이에요. 그 지엘짐 세미나만의 차별화된 강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강점이 곧 이유이기도 하고, 세미나는 숙련된 역도 선수들 혹은 숙련된 역도 선출의 지도자분들이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된다에 대한 꿀팁 방출이라면 체육관 차리고 나서는 세미나를 열지 않았었어요. 배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역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점검차, 지도자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니까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지적을 받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세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은 역도를 조금 숙련이 된 이후에 지금 이 길이 맞나?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 라는 리마인드 차원에서 세미나를 다녀보는 건 추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세미나만 다니면서 역도를 배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예.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세미나는 애초에 꿀팁 방출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죠. 기초 과정, 기본기 과정. 처음 시작할 때 나쁜 버릇이 들지 않게 하는 내용이 세미나 주내용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역도를 하다 오신 분들도 기초나 기본기를 등한시하고 뭐가 좋다 다 좋은 것들, 좋다고 하는 것들만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꿀팁이라고 느껴지겠죠.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그거. 그게 이제 역도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이것도 모르고 혹은 이것도 안 하면서 역도를 하고 있어? 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 기본, 기초. 여러 세미나를 기웃거리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좋네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들으면 괜찮은 세미나겠네요. 그럼 뭐야, 나도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이런저런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한테 어떤 세미나를 듣는 것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꿀팁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길 테니까. 세미나를 여러 군데를 계속 다닌다라는 건 어느 특정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주구장창 그것만 훈련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역도의 그런 과정을 배웠다면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될 때까지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연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받는 레벨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운 건 배운 거지 내 몸에 익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배우러만 다니는 건, 그런 상태로 훈련하지 않는 상태로 제 세미나를 오는 건 똑같을 거예요. 제 세미나를 듣고 나서 다른 세미나에서 듣는 것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그냥 배웠다 하고 넘어갈 테니, 어느 정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제 세미나를 듣는 건 그냥 제 세미나 또한 다른 그런 세미나로, 똑같은 세미나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많은 세미나 중에 뭐 하나구나. 좋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진다고? 하고 약간 꿀팁처럼 받아들일 텐데, 그래서 그 중에서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혹은 뭔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만 반복을 연습을 할 테고, 사실은 진짜 내 몸에 좋은 건 지루하고 이게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맞나?
지금 연습이 제대로 되고 있나? 풀 정도로, 모를 정도로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되는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중량 잘 쳐지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세컨볼 잘 올라온다. 이렇게 하니까는 받았을 때 중심 더 잘 잡힌다. 라는 성공 확률만 올려주는 것들만 분명히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꿀팁이지. 진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그런 꿀팁들이지. 물론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기본기들이 몸에 박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만 연습하면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 요새 열리잖아요. 이번엔 특별히 외부로 간 거잖아요. 제주도. 그 모든 가르치는 방식이나 형태나 다 저희를 가르쳤던 방식 똑같이 가르치게 되나요? 맞으면서 틀리죠. 저희 체육관 회원들한테 이제 막 시작하고 채 6개월이나 1년이 되지 않았다 라면 이 내용과 동일할 거고, 경력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세미나 내용처럼 그건 뭔가 수준에 맞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경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피드백은 달라져야 된다. 그럼 세미나 듣는 사람들은 이게 역도의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걸 완벽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세미나 내용은 시작부터 국가대표 선수 같은 자세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가 기본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흑백 요리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뭘 얼마나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파부터 썰어야죠. 양파부터 다지고 요리 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우리 세미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미나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반드시 얻어가야 할 3가지를 꼽아본다면? 동일한 동작과 동일한 그런 포인트들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훈련 양이죠. 빈도수, 얼마나 자주 많이 특정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하느냐.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곡 한 곡을 한번 완주했다고 해서 그걸 배운 게 아니라 구간별로 끊어가면서 계속 손가락에 익히고 그 다음 마디 또 이어서 익히고 저랑 수업을 하면서 영상들을 계속 찍어놨을 테니 그런 찍어놨던 영상들을 보면 동작들이 전부 다 잘라져 있는데 그 잘라져 있는 동작들을 계속 부분 동작으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느냐. 반복학습,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중량을 어떻게든 들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연습해왔던 기본적인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무게중심을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리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거운 걸 들려는 생각이 앞서면 상체가 먼저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을 위로 확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무게중심이 보통 발바닥의 특정 부위로 쏠리게 돼요. 반복을 많이 하더라도 집중해서 무게중심이 발바닥 전체를 밟고 있는 걸 잃지 않고 훈련하는 거. 반복, 중심. 세 번째는 이제 박자. 박자. 스네치를 100kg를 하는데 엇박자 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역도를 크게 나눠서 바벨을 던지는 동작과 받아내는 동작, 이 두 동작에 다른 그 어떤 박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훈련을 꾸준히 잘 한다는 전제하에 1년 안에 누가 보면 선수 아냐?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칼 같은 박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중량을 들어가더라도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기술로 들었다 라는 건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박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중량을 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가 무너질 거예요. 그 사람은. 중심. 주변 코치님들이 가르쳐 주시겠고, 반복. 이 부분이 항상 뉴비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반복이라고 하면 훈련량을 얼마 정도나 해야 할지, 크로스핏 만약에 와드 끝나면 나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할지 정확히 정해주지 않으면 뉴비들은 안 하거든요. 아예 심지어 빈바하는 분들도 3개씩 하세요, 5개씩 하세요 라고 해야 돼 개수를 딱딱 정해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해줘야 하나. 자세를 뜯어고치기 위한 이 훈련과 역도 훈련은 이건 좀 구분해야 돼요.
뭔가 특정 동작을 내 몸에 익힌다라는 건 중량이 무거우면 그 동작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숫자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10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5개 이상, 10개 미만. 이게 또 10개가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체력은 떨어지지 않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좀 멍 때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대충 흘러가는 대로 몸 움직이는 대로 막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10개까지만 끊어서 하라고. 힘이 남더라도 10개에서 끊으라고. 차라리 힘이 남는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가 적당하지만 힘이 조금 남는다 라면 한 번에 많이 할 게 아니라 10개 1분, 10개 1분, 체력이 조금 떨어지면 10개 1분 30초, 더 떨어지면 10개 2분, 숫자를 7개 5개 줄이면서 2분, 이런 식으로 자세 연습, 훈련이 있고,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중량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중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역도는 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중량, 내가 연습했던 그 자세는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되 내 원활램 대비 뭐 70%에서 80% 사이에 중량 훈련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투트랙으로 훈련을 해야 역도가 잘 늘죠. 이 중에 하나만 해서는 자세가 좋아지지 않거나 중량이 늘지 않거나, 또 자세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중량이 한 번에 팍 느는 게 아니라 중량감도 내 몸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70% 80% 중량을 자세를 생각하면서 고치기에는 그거 고칠 수 있으면 초보가 아니죠. 초보는 그 중량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몸에 익혀져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반복수로 근육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적당한 중량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70, 80%는 가장 노멀한 훈련 중량이죠. 뭐 3개에서 5개 사이로. 오고보 가장 훌륭한 역도는 오고보인데, 항상 훈련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미나는 하루 듣는 거니까, 특히 원데이 클래스는 인상이랑 용상을 같이 배우잖아요. 긴 시간 동안 배우니까 전에 배웠던 것도 점점 생각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 동작을 배우는데도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루 동안에. 머리와 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그 노트에 그림과 글로서 남겼다면, 영상을 자주 남기면, 영상을 남기면 그 영상을 나중에 볼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분명히 잊을 거예요. 세미나는 하루짜리예요. 이제 슬슬 까먹을 거예요. 3일이랑 관련 내용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배웠다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마치 우리가 면허를 따면 곧이어서 곧바로 차를 몰아버릇해야지, 면허 땄다 하고 이제 장롱에 쳐박고 1년이나 2년 뒤에 한번 운전을 해볼까?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연수를 받아야, 세미나 하루로 그날 어느 정도 뭔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되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훈련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장롱면허가 되는 것처럼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1년 장롱에 쳐박았다고 사라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3일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은 3, 40분 역도를 시간 내서 하기를 추천하시나요? 그쵸, 3, 4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에 참가했던 크로스핏 시그넷 회원분들 얼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기도 하고 그때 상황도. 네,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이 교육이 들어가서 되게 따라오느라 힘드셨을 거고, 세미나 과정 중에 정말 다들 잘 따라오셨고,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봤던 그런 그룹들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다. 굉장히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어요. 하루에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급하게 동작들을 하셨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든 심박수를 떨어뜨려서 차분하게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내 몸으로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급한 마음으로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영상 절대 지우지 마시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계속 보시면서 훈련을 하시면 기회가 돼서 내년에 다시 제가 갔을 때는 같은 내용의 세미나가 아니라 그 다음 버전, 레벨업된 내용의 그런
교육이 그 다음 스텝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다들 잘하셨어요. 오길 잘했고 이대로 돌아가도 되나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을까? 제가 영상을 추려서 올려보지만 중요한 것들은 많이 뺐거든요. 꼭 돌려보세요. 그 인스타를 몇 분께 팔로우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봐요. 가끔 이제 뜰 때 보는데 약간 뭐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약간 좀 DM을 보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잘못돼서 DM 보낸 거라기보다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걸 올렸으니까 제가 그래도 DM을 보냈겠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어디서든 보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다 기억나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또 그것도 기억나요. 이 사람이 세미나 때 뭐가 문제여서 뭐 때문에 고생했고 뭐만 되게 어떤 동작에서 조금 오래 욕을 이 사람 때문에 시켰다라는 것도 관련된 거니까 답장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랬어. 오프 더 레코드죠? 그래서 다음에는 글쎄 저는 레알 거기를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해요. 시그넷이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GLG 관장 김병우라고 합니다. 그 흔히 보면은 라운드 숄더라 그러잖아요. 가슴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어깨가 뒤로 갖고 오는 이 동작을 어깨를 회전시키는 이 근육을 이용해서 열어야 돼요. 가슴을 계속 열려고 하는 그 힘이 막대기를 내 몸쪽으로 붙이는 힘이랑 동일해요. 계속 가슴을 열려고 하고 너무 위가 아니라 앞에 있는 트레이닝 시간에 이거 하얀 것이 이걸 좀 종아리, 발목. 얘는 여러분들의 그 역도 자세에 굉장히 큰 방해죠. 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써지면 허벅지가 작동이 안 돼요. 다리 펴고 팔 펴고 그 마지막에 허벅지 세우는 같은 그런 느낌을 해야 되는데 종아리 시작하자마자 파워 실리지 않고 이 코칭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힙드라이브가 작동되는 그 순간에 내 다리가 뭘 하고 있냐가 힘을 발산하고 있냐 가만히 넘어오고 있고 엉덩이 힙드라이브가 돌고 있냐 그걸 받아야 분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저는 95파운드 정도 예쁘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95파운드를 예쁘게 들으려면 최소 135를 들어야 95가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올라가요. 원하는 예쁘게 하는 건 이건 경력이 최소 10년에서 5년을 하셔야 숙련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은중에 띄울 때 어떻게 하면 안정성 앞뒤로 오지게 힘들면 막 그런 사람들은 연대만 저 사람은 누가 다치겠다 싶으면 그거 옆에 선수들이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네 나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요때 또 허리가 뒤집어져요. 이거 뒤로 올리려고 내려고 나만 내려가는 이런 느낌. 조금이라도 그 높이 올리면 내가 들어가서 편하겠지. 그게 뭐예요? 내가 들어갈 시간을 스스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빵! 끝! 차! 그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왔던 그 길로 다시 들어가면 원, 투. 지금 제 앞에 혹은 옆에 있는 분들은 제 귀가 보여야 돼요. 이 빠진 거. 과한 거. 사실 그거를 옆에서 저 같은 역도를 굉장히 오래 하고 오래 지켰던 코치들은 보면 보여요. 그렇게 계속 24시간 코치를 있어서 방금 세트, 방금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줄 수 없어. 스스로 훈련할 줄 알아야지. 누가 약간 허리를 수도 있고, 혈로를 수도 있고, 어깨 뭐 흉추, 뭔가 들어보다. 큰 역도시 애들, 역도시 스타트, 역도시 하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백건 직전까지 끌고 올라오는 이 대비의 과정이 꽤나 낮아요. 이러면 기술이 긴장도가 풀려서 대단 올라가는 이러고 대단 올라가는 느낌 딱 이렇게만 들어도 경기하는 게 아니라 다 버티고 싶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에요. 방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코치들마다 약간 지침이 다르죠. 일단 근본은 발바닥 전체에 힘을 들어요.
어느 한 부위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보통 초보라면 앞으로 밀려요. 여기가 풀리고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뒤꿈치에만 힘을 줘요. 가장 많은 피칭을 하는 게 뒤로 갖고 와요. 뒤꿈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앞꿈치가 힘이 풀려 이것도 문제가 돼요. 보시죠. 여러분들은 느낌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어나시면 이런 느낌, 이 느낌을 찾을 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장미란 차장님이 유쾌신문가 어디다에다 리프팅은 뭔가요? 내는 운동이다 라고 하잖아요. 댓글을 좀 봤어요. 파워리프트랑 트레이너들이 악플을 좀 썼더라고. 데드리프트가 올라오는 중량을 치는 건데 저렇게 내려가는 걸로 근육만 찢어서는 실제로 중량이 안 된다. 근육이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 약간 그쪽으로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으면서 틀린 말. 장미란 차장님이 말씀하신 건 데드리프트는 앞으로 무조건 천천히만 내려오세요. 올라올 때 그냥 밑으로 올라오시고 내려가는 것만 표현하세요. 이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어떻게든 내가 못 버티더라도 힘이라도 주려고 하면 그 관련된 그 느낌이 여기는 당겨주고 여기는 뭔가 약간 끈 돌려주고 이 느낌인가? 이거 느낌 잘 못 찾겠는데 이거 느낌 찾으려면 뭐 해요? 여기 내려가는 거. 이거 대회할 때도 같이 했으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치 밸런스죠. 멈췄을 때 발바닥 전체가 한가운데 있는지 체크하라 그랬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사람들조차 안 해.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흔들려가지고 코치님 자꾸 받을 때 흔들리는데 뭐라는 좋을까요? 그때 하는 게 스트레치 밸런스가 맞아요. 맞아. 그게 도움되는 운동이 맞는데 정상적인 거 할 때는 대충 하다가 뭐 하나가 삐끗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조 운동을 새로운 걸 또 해서 시간을 또 추가해가지고 그걸 잘못된 거예요. 데드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일반적으로 역도의 가장 큰 실수는 여기서 나와요. 시작가도 고중량, 그다음에 피하기. 들어야 돼. 더 세게.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뭔가 더 높이 던지고 막 그래야 돼. 어떻게 하면 원하는 진짜 최고 무거운 걸 들어가더라도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 예쁜 그 자세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역도 코치들이 시합 때 선수가 시작하면 그 옆에서 그 시합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바벨이 올라가는 점점 뒤에 코치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미 못도 앉으라는데 벌써 표정은 정말 중요한 거 세컨드 맞아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성공률이 100%예요. 만약에 행스트레치나 행스트레치 하는데 예뻐. 근데 난 바닥이 이상해. 이 바닥에서 끌고 올라오면 롯데 슈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팬도 이상해. 바닥도 이상해. 그냥 처음에 치워라. 플레이. 얘 혼자 또 있는데 충분히 느끼고 처음하고 뭘로 이런 게 아니라 보관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면 들어갈 때만 보관적으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빠르게 하지 마시고 잠깐의 딜레이. 보관적으로 가는 편인데 실제로 쫙 포인트를 바뀌어 그건 그 사람이 지금 한테 보면서 그런 동작이 옆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마지막 세트를 만나는 그 위치에 최고 속도에 도달해야 특별할 거 없이 차요. 근데 거기에 속도가 곧바로 일찍 내려와야 돼. 혹은 각을 떴다가 떨어지는 데까지 크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풀셋 한번 하고 그렇지. 천천히
빵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돌진하고 빵 멈춰 일어나고. 자 그대로 하나만 더 빵 멈춰. 잘했어요. 여기까지. 지금도 꿈틀꿈틀해서 금방 빨려.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파워프한테 좀더 끊어서 빵! 이런 식으로 빵! 늘어지면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일 수 있어. 실제로 예쁘기도 하고. 근데 분명을 들기에 속도가 한두 번만의 세미나만으로 역도를 제대로 배운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미나 시장에선 새로운 기술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기본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세미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배운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시도는 쉬운 것만, 효과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찾게 만들고 결국 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세미나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이후에는 스스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뭔가 배우면 운동일지에 가득히 적어두고 잊지 않으려 체육관에 돌아와서 반복하는데 결국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언젠가 배웠지만 잊고 등한시했던 기본들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훈련 없이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창시절 본인이 직접 학습하는 시간 없이 학원 수업만 듣던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오늘 당장 밥을 잡으시지. 발바닥, 무릎, 가슴. 밥이랑 같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눈치광이